어느 햇살이 내리쬐는 언덕에는 시간이 멈춘 버려진 안식처인 요양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흐리멍텅한 눈빛과 고독에 짓눌려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의지해서 앉아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찾아온 가족은 최근 몇 달간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꾸준히 찾아왔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쓸쓸히 혼자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요양원에 혼자 있으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어느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결국 돈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년을 보내지 않기 위한 방법도 뒤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사연. 나이가 들면 눈을 감는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은 먹고 살 만큼 모았으나 질병으로 고통받아 돈을 쓰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 고생하여 모은 재산을 다 날려 당장 하루하루 생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자식들이 재산 갈등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신문팔이 구두 닦기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옷장사로 돈을 벌어 자식들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했는데 그만 덜컥 간암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서 처음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내 건강보다는 오직 재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배 문제로 싸우는 모습까지 보면서 내가 돈만 버느라 자식들을 잘못 키웠구나 크게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몰래 재산 정리를 하고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와서 나의 환심을 사면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실증이 나서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되고 나는 여기서 홀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참 돈이라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뭐길래 키워준 어버이를 버리게 하는 걸까요? 여기 이 할아버지는 그나마 돈이라도 있었지만 가난하여 돈 없이 늙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까요? 이런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은 지금 어떤지 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지금 노후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과 앞으로 노년이 다가올 중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면서 매우 심각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개선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노인 빈곤율은 65세 이상 되는 분들 가운데 본인의 월 소득이 전체 인구 중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인 분들의 비율을 노인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빈곤율이 개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너무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때문입니다. 이게 21세기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보건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더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85세 이상부터는 빈곤율이
오히려 더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상,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런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도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노령 인구를 국가 재정으로 떠받쳐야 하는데 고갈되어 버리면 아래 세대에게 부담을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노년 입장에서는 내가 키운 자식 세대인데 부담을 더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점점 더 돈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세대 간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저하게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의 자산 관리는 필수입니다. 65세부터 은퇴한다고 해도 100세 시대에 3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30년은 말이 쉽지 대단히 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65세는 30년 전에 35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부터 또 30년은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나는 85세가 넘으면 죽을 거야 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어떻게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오래 살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돈이 나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살을 산다면 돈은 120살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은퇴를 하고 나서도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아까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2011년도 49%에서 10년 후 2022년에는 39%로 약 10%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 활동이 활발한 세대가 노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60세는 말할 것도 없고 65세, 70세까지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돈은 내가 일하면서 벌어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슬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일을 해야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인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도 고갈 위기에 처해가는데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이 계속 보장될까요? 보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연금을 최대한 받고 이를 굴려서 은퇴 자산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후에도 부의 불평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 노인은 소득 중에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체에서 42.%라고 합니다. 총 100만 원을 벌면 42만 8천 원은 일을 해서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24.7%, 영국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양의 선진국들은 생계에 꼭 필요해서 일을 하기보단 소일거리로 하고 실질적인 소득은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너무 부럽지만 국적을 바꿀 수 없진 않습니까? 그러므로 일은 계속 하되 연금이나 다른 자산을 더 잘 굴려야 합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10년 후가 되면 나라 전체의 노인이 가장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부익부빈익비는 커질 것입니다.
국가가 도와주기엔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므로 나이가 들수록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자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60대까지 모은 자산입니다. 이것을 잘 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30년이면 물가가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배는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금, 연금보험, IRP, 또 연금펀드, 퇴직연금 등을 잘 알아보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연금자산 인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돈을 쓰면서도 남아있는 돈을 계속 굴려 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것들을 잘 찾아서 공부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자산 관리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후를 살아가는 그 시간은 매우 길다. 그 시간 동안에 은퇴 자산을 잘 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핵심은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들고 가는 것이다.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최소 2배는 불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은퇴 전까지 종잣돈을 만든 뒤 내가 받는 연금도 불어나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한번 다시 듣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까지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햇살이 내리쬐는 언덕에는 시간이 멈춘 버려진 안식처인 요양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흐리멍텅한 눈빛과 고독에 짓눌려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의지해서 앉아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찾아온 가족은 최근 몇 달간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꾸준히 찾아왔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쓸쓸히 혼자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요양원에 혼자 있으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어느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결국 돈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년을 보내지 않기 위한 방법도 뒤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사연. 나이가 들면 눈을 감는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은 먹고 살 만큼 모았으나 질병으로 고통받아 돈을 쓰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 고생하여 모은 재산을 다 날려 당장 하루하루 생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자식들이 재산 갈등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신문팔이 구두 닦기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옷장사로 돈을 벌어 자식들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했는데 그만 덜컥 간암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서 처음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내 건강보다는 오직 재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배 문제로 싸우는 모습까지 보면서 내가 돈만 버느라 자식들을 잘못 키웠구나 크게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몰래 재산 정리를 하고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와서 나의 환심을 사면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실증이 나서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되고 나는 여기서 홀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참 돈이라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뭐길래 키워준 어버이를 버리게 하는 걸까요? 여기 이 할아버지는 그나마 돈이라도 있었지만 가난하여 돈 없이 늙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까요? 이런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은 지금 어떤지 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지금 노후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과 앞으로 노년이 다가올 중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면서 매우 심각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개선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노인 빈곤율은 65세 이상 되는 분들 가운데 본인의 월 소득이 전체 인구 중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인 분들의 비율을 노인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빈곤율이 개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너무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때문입니다. 이게 21세기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보건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더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85세 이상부터는 빈곤율이 오히려 더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상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런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도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노령 인구를 국가 재정으로 떠받쳐야 하는데 고갈되어 버리면 아래 세대에게 부담을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노년 입장에서는 내가 키운 자식 세대인데 부담을 더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점점 더 돈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세대 간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저하게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의 자산 관리는 필수입니다. 65세부터 은퇴한다고 해도 100세 시대에 3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30년은 말이 쉽지 대단히 깁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65세는 30년 전에 35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부터 또 30년은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나는 85세가 넘으면 죽을 거야 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어떻게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오래 살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돈이 나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살을 산다면 돈은 120살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은퇴를 하고 나서도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아까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2011년도 49%에서 10년 후 2022년에는 39%로 약 10%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 활동이 활발한 세대가 노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60세는 말할 것도 없고 65세, 70세까지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돈은
내가 일하면서 벌어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슬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일을 해야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인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도 고갈 위기에 처해 가는데 국가의 재정으로 운용되는 기초연금이 계속 보장될까요? 보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연금을 최대한 받고 이를 굴려서 은퇴 자산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후에도 부의 불평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 노인은 소득 중에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체에서 42.%라고 합니다. 총 100만 원을 벌면 42만 8천 원은 일을 해서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24.7%, 영국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양의 선진국들은 생계에 꼭 필요해서 일을 하기보단 소일거리로 하고 실질적인 소득은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너무 부럽지만 국적을 바꿀 수 없진 않습니까? 그러므로 일은 계속 하되 연금이나 다른 자산을 더 잘 굴려야 합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10년 후가 되면 나라 전체의 노인이 가장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부익부빈익비는 커질 것입니다. 국가가 도와주기엔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므로 나이가 들수록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자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60대까지 모은 자산입니다. 이것을 잘 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30년이면 물가가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배는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금, 연금보험, IRP, 또 연금펀드, 퇴직연금 등을 잘 알아보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연금자산 인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돈을 쓰면서도 남아있는 돈을 계속 굴려 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것들을 잘 찾아서 공부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자산 관리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후를 살아가는 그 시간은 매우 길다. 그 시간 동안에 은퇴 자산을 잘 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핵심은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들고 가는 것이다.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최소 2배는 불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은퇴 전까지 종잣돈을 만든 뒤 내가 받는 연금도 불어나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한번 다시 듣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까지 책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